2025년 대한민국 100세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에 달하며 그 숫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삶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짙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수십 년의 시간. 월 평균 60만 원대의 국민연금은 길어진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멈추지 않는 고물가 현상은 가만히 있어도 평생 모은 자산의 가치를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단순한 내리사랑을 넘어 자신의 남은 생존 자금을 미리 소진하는 중대한 결단이 되어버린 시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건 위험한 도박의 시작인가?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백선생님 댁 마루. 그러나 마루에 앉은 만식 69의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수길이와 수길엄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찌 했을까?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읍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디. 아저씨, 무슨 일 있으셔요? 아들내미한테 뭔 일이 있대요? 일이야 무슨, 집 사줘야지. 더 늦기 전에 증여를 해줄까 싶은디 그놈의 세금이 무서워서 말이야. 유튜브 보니까 뭐 부담부증여인가 뭔가 하면 세금이 확 준다더만. 아이고, 만식씨. 그놈의 유튜브가 사람 잡네. 잡아.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세금을 그리 쉽게 깎아준대? 뭘 믿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빚 좀 얹어서 넘겨주면 자식놈 세금이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으로 준다니께. 솔깃하지 그럼.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빚까지 물려주는 거라 세금이 적다고.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여. 자식 세금 줄어드는 것만 보고 덜컥 넘겨줬다가 부모가 피눈물 흘리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작년 봄에 저 아랫마을 최고비 영감 알지? 그 양반이 딱 만식씨 같은 고민을 했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한 채 넘겨주는 뒤 세금 아낀다고 그 부담보증료인가 뭔가 했지.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대? 어찌 되긴 뭘 어찌 돼. 자식놈 증여세 몇 푼 아낀 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반년도 안 돼서 세무서에서 날아온 게 뭐인 줄 알아? 양도소득세 폭탄이요. 폭탄. 양도소득세요?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왜요? 나라님들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알아? 자식한테 넘어간 그 빚 말이야. 그걸 나라에선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 이 말이요. 다주택자라고 세금을 어찌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들놈 아낀 세금의 3배는 토해냈어. 아이고 세상에. 그럼 그거 완전 실패한 거구만. 실패가 문제가 아니여. 그 양반 평생 모은 돈 그거 하나 믿고 노후 보낼라 했는데 세금으로 반토막 나고 빚까지 떠안았으니 결국 자식하고도 의상하고 지금은 경로당에도 못 나와. 그게 다 뭐여. 섣부른 욕심이 부른 빚이지. 1주택 아닌 사람이 그거 했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여. 그걸 알아야 혀. 만식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길엄니의 단호한 말에 마루 위의 공기는 삽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수길인의 모자가 돌아가고 만식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수길엄니의 목소리가, 눈앞에는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실패. 패가망신. 아이고, 남의 일이 아니구먼.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이거 하나인디.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버지,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전셋값이 또 올랐어요. 주인 집에서 이번엔 꼭 올려달라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알았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라니까.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어떻게든 해본다. 큰 소리는 쳤는디. 내 앞가림도 힘든 판에 이 늙은 몸으로 뭘 어쩐단 말이여. 자식놈 빚이라도 덜어주자고 시작한 일이 내 노후에 빚만 더 얻는 꼴이 되면. 아이고, 수길엄니 말대로라면
자식놈 세금 덜어준다고 나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 아닌가. 실패하면 끝장이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빚만 지고. 아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정말로 아무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루로 들어서는 젊은 세무사는 만식의 부탁으로 상담을 위해 마을을 찾은 길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 듣고 찾아왔습니다. 세무사 박진우입니다. 아이고 박 세무사 어서 오시게. 마침 우리도 그 얘기하고 있었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담부증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통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담부증녀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위험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위험? 세금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단 말이요. 데이터에 따르면 증여 관련 가족 분쟁의 80% 이상은 세금이 아니라 관계위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에게 주니 너는 나를 부양해야 한다는 기대를 암묵적으로 하시지만 자녀는 조건 없는 증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대의 불일치가 가장 큰 폭탄입니다. 설마 집 줬다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이 양반이 와서 자꾸 초치는 소리만 하고 있어. 부모 자식 간에 뭔 놈의 법이요. 믿고 사는 거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길어진 수명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수십 년으로 늘어났고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효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이 모든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만들 허게. 그만들 혀. 내 평생 모은 돈이 저 아파트 한 채요. 자식놈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디. 박 세무사 말 들으니 그것도 겁나고 수길엄니 말 들으니 이것도 겁나고. 바로 그 순간 어느새 마루에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 선생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 씨, 자네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박 세무사가 말한 세금 폭탄인가? 아니면 수길엄니가 걱정하는 금전적 실패인가? 그야 둘 다 두렵지요. 아닐세. 자네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어. 돈 몇 푼이 아니야. 자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산을 다 주고 난 뒤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그 관계의 실패가 아닌가? 세금은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돈은 다시 벌 수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한번 무너진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관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어. 자네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산을 넘겨준 후에도 자식과 떳떳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일세. 백 선생님의 말이 남긴 깊은 여운 속에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에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지요. 관계라. 떳떳하고 존중받는 관계. 어르신, 그래서 요즘은 효도계약서 나 차용증 같은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뭔 놈의 계약서요. 삭막하게 시리.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도 어무이 박세무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요. 계약서라. 내가 아들놈하고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아들아, 이 애비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아이고 혀가 안 떨어져서 어찌 말을 꺼낸다냐. 백 선생님은 그저 말없이 차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정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의 마음속에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을 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세. 하지만 그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증여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며칠 뒤 만식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요. 아들. 아버지다. 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야. 없지. 밥은 먹었고? 그럼요. 아버지는요? 나도 먹었지. 저기. 아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디.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나 한번 들으려고 전화했다. 일 열심히 하고. 끊는다. 결국 만식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 그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한 채 그의 고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늘봄 마을 마루 위에서 오갔던 이야기는 만식 씨 개인의 고민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던져진 조용한 파문이 되어 남았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재무적 행위가 아니라 암묵적 효에서 계약적 관계로 가족 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증여세율이 몇 %인지가 아니었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쓰냐는 그 감정의 벽을 어떻게 함께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 세금 몇 푼을 아끼는 단기적 전략이 아니라 차용증과 효도 계약서 같은 법적 장치를 불신의 증거가 아닌 서로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일지도 모르지. 재산을 물려주는 시대에서 이제는 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로. 늘봄 마을의 가을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깊어가고 있었습니다.